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무당 토크 11번째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조성월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죠. 특히 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번 대선 개표 방송을 보면서 마음이 졸였을 것 같아요. 그날 잠 한숨 못 자고요. 새벽까지 보셨나요? 네, 끝까지 다 봤어요. 우리 딸 아들 입시할 때도 그렇게 심장 쫄깃거려 본 적 없습니다. 정말로 이번 대선에서는 역대 대선에 비해서 각 진영이 정말 모두 총동원된 진영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보니까 개표 결과도 최종 개표 결과가 0.74% 총 24만 7,077표. 네. 정말 근소한 표차였어요. 초박빙. 초박빙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당 토크는 조 선생님이 작년 12월부터 우리가 방송을 12월 25일. 예, 12월 크리스마스. 네, 크리스마스 날. 방송을 시작하면서 이재명은 용이되지 못하는 이무기가 될 것이다. 네, 승천하지 못하는.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결론적으로는 그냥 내 공수가 맞았구나. 공수가. 네, 공수가 맞았구나. 근데 이번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떨어지고 윤석열 그 후보님이 대통령이 되면서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맞춘 거잖아요. 제가. 네, 그럼 공수를 맞춰서 그거는 다행스럽지만 이쪽에서는 너무너무 다행이고 좋고 한쪽으로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 마음이 아프십니까? 왜 정치인들의 선거에 유독 무당들의 이번에 거취가 이슈가 되었잖아요. 네.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그랬는데, 무당이기에 당해야만 했었던 일방적인 폄하와 왜곡에 대해서 마음이 아팠고, 왜 우리 무당들의 존재와 우리들의 위치가 사회에서 비난받고 무시되고 심지어 저주받아야 되는 우리들이 그러한 위치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마음이 아팠는데 더 제가 화가 났고 마음이 아팠던 것은 저희 신도분 중에 언니 하나가 전화가 왔어요. 네. 사기 저하시킬까봐 말은 못했지만 제가 성남일보 출연하고 나서 유튜브 떠돌아다니는 많은 무당들의 유튜브 공수대한 거, 차기 대통령 누가 될 것인가. 70% 정도가 다 이재명이더라는 거예요. 이씨가 될 것이다. 1번. 그런 식의, 공수를 하고 예언하는 무당들이 많았고, 심지어 제 주변에 있는 저하고 아주 친분이 있는 사람들도 이재명이를 지지하고 편을 들더라고요. 이씨가 될 거라는 둥. 그리고 제가 성남일보에서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윤석열이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콧방구를 끼고 쟤 나중에 이재명 되면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그래? 얼굴 들고 어떻게 살려고 그래? 라고 하는 소위 나보다 훨씬 오래된 영검하고 용하다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들을 전해드리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한 7, 80명한테. 너무 마음이 아프다. 만약에 당신들이 신령님을 모시는 무당으로서 그 신령이 이재명이가 될 것이라고 했다면 그 신령은 어떠한 신령인지 댁들이 모시고 있는 신령한테 물어볼 것이며 신령님이 주신 공수와 상관없이 무당으로서 인간으로서 그 얘기를 그냥 인간의 공수를 한 것이라고 한다면 당신은 배알도 없는 정말 어떤 자존심이라든지 어떤 그런 정체성 없는 참 한심한 사람이다. 어떻게 자기 무당을 부정하고 무시하는 이재명과 민주당을 지지하고 편들을 수 있는지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묻고 싶다. 제가 이제 그런 것을 해서 공론화된 어떤 분이 있어요. 거기다 올렸습니다. 그게 마음이 아팠어요. 대선에 대한 예측, 그거는 이제 공수로서 이제 신이 어떻든 예언을 이제 받아서 전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조 선생이 아까 말씀한 70%가 이재명 후보를 당선을 우리 식으로 하면 예측을 한 거고, 그러면 30%가 이제 용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조 선생님이 이제 맞히신 거네요. 네, 맞췄죠. 지금 아는 선생님이 대구에 살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요. 대구 난리 났대요. 그래요? 굿한 거 있잖아요. 대구 팔달산. 803. 구술을 했는데. 그게 최하 1억은 되는 곳이거든요. 스케일이. 그러면은 그렇게 규모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1박 2일을 했다는데 이재명이가 될 거라고 자신이 공수를 했을 것인데 어떡할 거냐는 거지. 그분들은 좀 이게 좀 부족하지 않은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뻔뻔하게 간판을 바꾸든지 이름을 바꿔서 또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살의식하고, 그러면서 그 이재명 민주당 캠프에서 임명장관은 그만은 예언가, 점술가, 거기서 무당은 아니고 뭐 철학가, 점술가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앞으로 거취가 어떻게 될 것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결국은 공수라는 것도 그 신이 주는 부분에 대한 그 전달하는 거잖아요. 네. 예, 그것들을 이제 또 그걸 보는 사람들은 국민들이 그걸 보고 이제 믿게 되는 부분이고, 왜냐하면 선거라는 게 워낙 예측 불허의 상황이고 불안정하잖아요. 네. 불안하고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선거에 나가는 사람들은 어떤 분들은 뭐 비행기 타기 전에 점도 봤다 뭐 이래서 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이제 우스갯소리도 있던데, 그만큼 선거 과정에서 이제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고,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각 그 진영 유력 후보를 중심으로 여론조사가 치열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공수를 한 입장에서 그걸 보는 입장도 시시각각 다르셨을 것 같아요. 시시각각 달랐다는 말로는 표현이 안 됩니다. 네. 애가 타는 상황이. 왜 그러잖아요. 내 심장이 쫄깃쫄깃해진다. 진짜 롤러코스터를 원 없이 타봤습니다, 제가. 그래요. 그 몇 시간 동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이제 기도한다고 하고, 신과 이제 그 뭐라 그럽니까? 이쪽에서 이제 대화라 그러나요? 그쵸. 이제 교감. 소통. 그런데 네. 이게 상황이 너무나 이게 막 급박해지면요, 기도도 안 돼요. 그 전날까지는 11시까지 착실히 기도를 했는데, 상황이 되면은, 왜, 인간의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실리기 때문에 나의 언어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도 못 합니다. 근데 이제 앉아갖고 협박을 하는 거죠. 나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뭐 윤석열 후보를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그분이 뭐 표창장을 주겠습니까? 나한테 뭐 단돈 10,000원이라도 점사비를 주고 점을 본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분이 되었을 때 어떻게 보면 뭐 팝콘을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분이 됨으로써 조성월이가 그 예언을 맞췄다. 그거 하나 있지 직접적으로 그분하고 연관돼서 득을 볼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 도지사 있을 때 그 측근 중에 하나였던 2급에 있는 그분이 저하고 이제 친분이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이재명이를 지지하고 그분 쪽으로 뭔가 이렇게 힘이라도 실어주고 기도라도 해줬다라고 한다면 이재명이가 당선된 뒤에 뭐 파달 하나 정도 콩껌으로 떨어지지 않았을까. 혜택을. 예,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그 도지사가 과천의 신천지를 급습을 한다든지 뭐 등등 이게 추진력 있는 많은 행보를 보였잖아요. 추진력이 아니라 쇼맨십이. 쇼가 됐든 어떻게 됐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실체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지금도 많이 모르고 있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저렇게 40%가 넘는 저렇게 엄청난 이제 투표율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이재명 씨가 이제 뭐 그것이 퍼포먼스 쇼였든 어쨌든 그 김혜경 씨와 그 예능 프로 나왔었잖아요. 진솔한 모습 보여주고 연출이었다고 이제 뭐 들리는 말에는. 하지만 그런지 저런지 모르는 일반 어떤 국민의 한 사람으로 봤을 때는 괜찮아 보였거든요. 그러한 모습들이. 그리고 뭐 드라마틱 하잖아요. 소년공이 그렇게 출세해서 그렇게 요새 개천에서 용나기가 쉬운 세상이 아닌데 힘들게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꿈과 희망을 주는 롤 모델이 될 수 있었던 측면에서 저도 이재명 후보를 좋아했었어요. 그런데 내 좋아하는 감정은 감정이고 신의 공수는 승천하지 못하는 이무기가 될 것이다. 해주시는데 거기에 제 감정을 갖다가 때를 써서 덧 입힐 수는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대선에서 보면서 생각보다 제가 보기에는 누가 그러던데 윤석열의 승리가 아니라 이재명의 패배, 민주당의 이제 패배다. 0.74%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민의힘도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정말 겸허하게 앞으로 국정을 잘 해야 된다. 국민들의 이제 지켜보겠다는 표시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소위 말해서 윤핵관들도 이제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결국은 이제 또 앞으로 다가오는 부분이 6월 1일 6월 1일 지방선거입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 또 전국의 수많은 지자체장, 시도, 기초단체장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공수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시는 게 있나요?
저는 사실은 제가 이제 과천이 태어난 고향이에요. 예, 예. 아버지도 과천에서 태어나셨고, 저도 과천에서 태어나서 결혼을 해서도 지금까지 쭉 과천에서 살고 있고. 토박이로? 예, 과천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과천 사람 과천으로 길이 보존하세요. 저는, 예, 온리 과천.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과천에서 일반 평범한 주부로만 산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또 이렇게 뭐 작은 영역에서나 아마 활동을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애착도 있고, 그리고 제가 좀 당에서의 어떤 활동도 했었어요. 다양한 활동을 이제 하신 거죠. 네네. 하면서 제가 이제 그때 느낀 게, 이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리고 내가 어떤 소속이 생기면서 어떤 당에 대한 충성심도 생기고 소속감, 주인의식, 뭐 그런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교회를 다닐 때는 늘 기독교에서는 교회를 할 때 구국을 위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많이들 하세요. 네. 그래서 그때는 기독교인의 신분으로서 기도를 했고, 무당이 되고 난 후에는 저는 뭐 산신령이라든지 뭐 그런 개념이 없고, 또 산신령은 다 할아버지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산신령은 여신령도 계세요. 산에 따라서 어떤 산은 여신령의 더 그러니까 어떤 입김이라고 그러나? 그게 또 세는 곳도 있고, 근데 관악산 같은 경우는 남산, 험악하잖아요. 예. 산세가. 근데 거기는 여신령이 할아버지보다 할머니가 더 그게 기가 세세요. 요새 같은 여성 파워 시대. 네, 그래서 거기는 여신령이 더 좀 우선시 되는데, 전에는 하나님한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면, 무당이 되고 난 뒤에는 내가 살고 있는 내 도당이라고 해요, 저희는. 도당. 네, 내 도당, 관악산 나와바리, 하천. 소위 내 관할. 예, 그래서 관악산 신령님과 가천을 위해서 기도하는 무당으로, 좀 그런 변화가 제 개인적으로는 있었던 것이고, 무당이 된 이후부터, 근데 그런 것을 알고 했던 건 아니에요. 언제부턴가 기도를 하면, 저는 이제 스스로 제가 만든 얘기가 셀프 봉수라고 하는데, 그것을 제가 자리를 이렇게 일부러 기도를 해야지 하고, 이제 저희가 기도할 때는 또 이렇게 책상 다리 가부좌하고 이제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잖아요. 서서 하거나 하지는 않는데, 그랬을 때 그렇게 정색을 하고 뭔가를 갖추어서 원하는 것을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 툭 이렇게 내뱉어진다고, 길을 가다가도 뭐 하다가도 그렇게 주실 때 처음에 내가 이제 이렇게 나라나 이런 일에 대해서 공수를 하는 무당이구나. 무당들도 분야가 있잖아요. 그거를 깨달았던 게 2017년도에 5월 장미선거라고 있잖아요. 원래 이제 12월에 하는 선거가 탄핵 사건으로 인해서 당겨지면서, 그런데 제가 2016년도 8월 달에 무당이 됐어요. 2016년도 8월 달에 무당이 됐는데, 그렇게 그냥 어영부영 하다가 2017년도에 3월 달인가? 그쯤에 갑자기 저는 누가 될까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막말로 어떤 놈이 되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나는 내가 어느 날 졸제 무당이 돼서 정신이 하나도 없고 적응이 안 돼서 헤매고 살아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이번에는 문재인이가 되겠다. 문재인이가 돼서 과천에 바람이 바뀔 것이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과천에 바람이 바뀔 것이다. 네, 항상 귀결은 과천이에요. 종착역은. 그러면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어디에서 재채기하면, 중국이나 미국 재채기하면 대한민국 독감 걸린다고. 이게 그런 것처럼 중앙에서 제일 윗자리나 거기서 국회의원이나 거기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따라서 지방 정치까지 영향이 있다는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대선이 바뀌어서 문재인이가 되면 바람이 바뀐다는 것인데, 여지껏 과천은 아주 전형적인 보수 텃밭이었어요. 그렇죠. 성격상. 역대 시장들도 항상 보수에서 찾아가는 거였고, 그냥 당에서 공천만 받으면 되는 데가 과천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대통령이 문재인으로 바뀌는데, 그것 때문에 과천에서 바람이 바뀔 것이다. 결론은 그렇게 됐죠. 전국적으로, 성남도 그렇지만, 우리 식으로 막대기를 꽂아놔도 당선된다. 뭐 그런 얘기가 있네요. 네. 그래서 2017년도 5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2018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5월 달에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8월 27일 목요일 오후 2시예요. 근데 이제 제가 활동을 했었던 봉사단체나 이제 그런 제가 또 어떤 정당에서 봉사를 했었던 그 전에 이제 사회봉사 활동할 때. 그래서 공무원들하고의 제가 관계가 유대 관계가 있었어요. 단체장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제 손님들은 주로 공무원들이 많았어요. 처음에.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저를 찾아온 것은 신령 흐릿의 영검함보다는 제가 이제 단체 생활이나 어떤 그런 봉사활동에서 활동을 했을 때 그 대쪽 같은 성격, 기명기고 아니면 아닌 그것 때문에 조성어리를 찾아왔을 때 주는 공수는 적어도 사기는 아닐 것이다. 그래서 그 조성어리가 믿는 신령보다는 조성어 회장이죠. 아직까지도 저한테 회장님이라고 호칭들을 많이들 쓰시는데 그런 이유로 공무원들이 많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청에 돌아가는 어떤 소식을 접하고 있었던 게 있는데 8월 27일 날 그 일기예보 기상청에 한번 알아보셔도 될 거예요. 뭐 속된 말로 일본어인데 빠케스라고 해야죠. 진짜 양동이로 물을 쏟아보는 거죠. 퍼붓듯이 엄청 폭우가 집중 폭우예요. 호우도 아니고. 이 8월 27일 목요일이 그랬어요. 근데 할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야, 신계용이 지금 있으니까 거기 가갖고 신계용이 저기 다음번에 시장 나오고 싶으면 관악산에 가서 100일 동안 잘못했다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는 다음번에 시장 떨어진다 그 얘기를 하라는 거야. 이건 내가 생각해도 미친 거지. 공수를 이렇게 내리신 거예요? 네, 갑자기 가만히 맹 놓고 있는데 제가 뭐 신계용이를 위해서 기도를 했겠어요? 뭐를 했겠어요? 근데 뜬금없이 이재명이는 이무기가 될 것이다. 그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근데 그렇게 주시는 공수, 내가 작정하고 아래는 게 아니라 생각지도 않았는데 공수를 주실 때는 100% 적중하더라고요. 경험치에 의하면. 그래서 내가 할머니 비가 저렇게 와서 나 못 가요. 근데 그랬어. 그리고 시장 상담 예약도 안 돼 있고요. 이때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비서실에 있는 분들이 저희 집 손님으로 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봤어. 그랬더니 비가 너무 와서 바깥에 예약이 되어 있었던 게 시장님이 취소가 됐다는 거예요. 일정 취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님실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시장실에 있는 건 체크가 됐어. 할머니 비가 와서 나 못 가겠는데요. 비가 거짓말처럼 딱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시에 신기용 시장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누워서 소파에 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들어가니까 어떻게 오셨냐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차 한잔 마시고 싶어서 왔습니다. 우리 옛날에 전설의 고향이나 옛날 사극 보면 목탁 들고 삿갓 쓴 스님이 가시다가 한마디 왜 툭 하는 거 있잖아요. 뭐 그것도 있고 성경에도 보면은 선지자라고 해서 왕궁에 들어가서 왕한테 누덕누덕 헌옷에 그냥 지팡이 하나 들고 가서 딱 주지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전한다. 덤덤하게 얘기하고 나오는 예언자의 있잖아요. 근데 왜 스님도 그러고 이스라엘의 선지자들도 왜 다 지팡이를 짚고 다녔나 모르겠어. 나도 지팡이 하나 만들어야지. 이럴 것 같다. 그럼 완전 바로 네. 그 순간 할머니가 되고. 그래서 이제 간 거예요. 가서 그랬더니 저 사실은 얘기할 게 있어서 왔다. 근데 뭐해. 그래서 아니 내가 믿는 신령님이 그러는데 시장님 다음번에 떨어진대요. 근데 방법이 있대요. 그러면서 관악산에 가서 100일 동안 기도를 하면 될 거라는데요. 안 할 줄 알았어 내가. 내 말을 듣겠어요. 그리고 하루 기도도 안 할 여자인데 100일을 미쳤다고. 그리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신계용 시장을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하면서도 내가 이 사람이 내 말을 들으면 어떡하나 이제 고민을 했죠. 근데 다행히 안 하겠다고. 그래서 자기는 신계용 시장도 당시 좀 당황했겠네. 당황했죠. 어느 날 쉬고 있는데 연락 한 동안 없어서 무당이 됐다는 소리를 들었을 것이고. 그런데 신계용이가 2014년도에 중앙에서 공천받고 왔잖아요. 그때 정말 얼마나 초라했는지 말도 못해요.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그 여자가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안 했는데 쟁쟁한 투스타, 과천에 이제 저 선배님이기도 하신데 투스타 장군이에요. 그런 분도 후보로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과천에서 삼선 시의원을 하시고 그분들도 토백이셨어요. 그 둘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하는 상황에서 어느 날 낙하산으로 뚝 떨어진 게 이제 신계용 시장이었기 때문에 원주민들이 인정을 안 했죠. 그랬을 때 제가 원주민의 신분으로 신계용이를 이렇게 보좌하고 다니면서 아저씨 왜 이래요? 아줌마 왜 이래요? 라고 하면서 설득을 시켜줬고 인사를 시키는 제가 어떤 교두보 역할을 했는데 되고 나더니 안면 싹 몰수하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저를 무시하는 아주 많은 발언들을 했어요. 그런 사람을 제가 도와주고 싶겠어요? 이 여자가 가서 진짜 이렇게 잘못했다고 빌고서 되면 어떡하나 오히려 이제 그런 불안함이 있었는데 자기는 교회를 다녀서 안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하고 왔죠. 아니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4년 전에 선거 나올 때 점쟁이한테 점보러는 왜 다녔냐 저한테 그러지 않으셨느냐 관운이 있다고 그랬다고 당신이 믿는 성경에 관운이라는 말이 나오냐 관운은 우리 무당들 전문 용어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눈을 껌뻑, 특유의 그게 있어요. 껌뻑껌뻑 눈을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 공천 받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과천에서는 공천 받으면 무조건 보수는 된다는 그게 있기 때문에. 협박 자체가 이제, 그 보수정, 국민의힘. 예, 성향이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제가 거기서 그랬어요. 죄송한데요. 저희 할머니가 그러는데요. 공천 아니라 공천 할애비를 받아도 안 된대요. 그래서 떨어질 거래요. 그 얘기를 하고 나왔어요. 얘기를 하고 나왔는데, 100% 확실한 건 없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한 10달을 앞두고 6살 지방선거였거든요. 그리고 6월달에 벌어질 일을 8월 27일 날 가서 그러면 그 얘기를 하고서 얼마나 제가 심장을 졸였겠어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떨어졌어요. 떨어졌고 또 이제 그 당시 유력한 민주당의 그 후보가 있었어요. 이제 그 시의장직으로 있었고 오랫동안 이제 민주당에서 그 정치를 이제 하셨던 분이신데 신창현 국회의원이 아주 그 싸고 노는 거의 뭐 양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근데 그분이 있었는데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신기영이 너는 무조건 안 돼. 너는 4년 정치하는 동안 과천 개판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너는 안 되고 이용찬이 너는 안 돼. 왜 안 되느냐? 네가 되면 신창현이가 국회의원이잖아요. 뒤에 앉아서 과천 땅 죄다 팔아먹는 조선판 이완용이처럼 과천판 이완용이가 될 것이기 때문에 가면은 과천 땅 다 갖다 팔아먹는다. 그래서 너는 안 된다. 제3의 인물이 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뭐 어쨌든 저쨌든 돌고 돌아 제3의 인물이 과천시장이 됐는데 그때 그 말씀을 또 주셨죠. 인구 5만도 안 되는 왜냐하면 그 당시 과천이 재건축이 들어가서 인구들이 많이 밖으로 이제 유출이 됐었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작은 인구 7만의 과천 소도시가 인구 5만으로 팍 줄어드는 그 정체가 된 뭐 병목 현상이라고 하나요?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할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어디 그 시군구에 한 개 동만도 안 되는 데서 무슨 그렇죠. 시장이냐? 과천이 인구가 얼마죠? 지금 이제 7만으로 이제 접어들었죠. 그럼 성남시의 시의원 선거구보다도 못하네. 그렇죠. 그래서 과천은 2,000명만 받으면은 그 시의원이 된다는데요. 과천이에요. 창피스럽다.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서 뭔 놈의 시장이냐? 너 인턴 시장이다. 여기서 그래서 너 잘 점검해보고 되면은 다음번에 가능성이 있지만 안 되면 너 3년 안에 주민소환 당할 것이다. 3년 안에 이제 7월 1일 날 하잖아요. 취임을 6월 달에 만 3년이 되는 한 달. 주민소환을 당하긴 했나요? 회부가 됐죠. 회부까지 됐죠. 이제 저건 부결이 됐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민소환이 회부가 되려면 1차 이제 서명을 받아요. 얼마가 돼야 돼요. 근데 10,000명이 넘었죠. 그래서 이제 충족 요건이 됐기 때문에 주민소환 투표를 했는데 코로나가 변수였죠. 그래서 뭐 간신히 살아남았지만 식물시장이지. 결국은 공수 받은 대로 되긴 된 거예요. 전국에서 그 주민소환 당하는 게 쉬운 게 아니다. 과천은 2번 있었어요. 그래요? 예, 근데 이제 2번째 주민소환을 당한 이제 시장인데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그래도 자기가 이번에 시장 한번 해보겠다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안 되고 또 이제 신기용 후보도 지금 이제 예비 후보 등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번 지방선거 앞두고. 네네. 근데 이제 제 공수는 좀 다르죠. 네.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럼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이제 공수가 있었네. 그 전에도 이번 대선도. 작은 공수가 많았어요. 작게는 과천의 조합장, 농협, 단위농협. 네. 조합장 공수도 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과천시 체육회장. 근데 왜 정치인 공수만 주로 이렇게 다른 것도 많겠죠? 이제 저도 모르겠어요. 저희 신령님들, 저는 어른이시라고도 하고 하는데, 무당들이 보면은 여러 자기 분야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전공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이 무당이 되기 전에 했었던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제가 정치를 직접 한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관여를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의 생리라든지 돌아가는 상황들을 좀 잘 알고 그다음에 또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어떤 기독교의 어떤 폐단이라면 폐단이고 또 기독교의 또 장점이라든지 교리라든지 성경이라든지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많은 것들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무당들이 많이 취약한 게 어떤 기독교나 이런 데서 공격을 할 때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공격에 뭔가 주눅이 드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나 어떤 이런 불교에서 우리 무교나 우리 무당들을 무시하거나 공격을 하면 저는 웃기고 있네. 저는 예, 그런 식의 어떤 게 장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시스템 차이일 것 같아요. 기독교나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신학대학원 이런 부분에서 그 교리라든가 체계적으로 배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응이나 이런 것이 가능할 수 있는데 무당이라는 특성이 어떤 신이 선택한 사람, 신이 선택한 여자 이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응 논리가 아무래도 무당 쪽이 약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듯이 물론 이제 그 불교도 이제 불가 대학이 있고요. 예. 그리고 기독교는 말할 것도 없이 정말 그 검증된 신학교부터 무허가 신학교까지 무당대학은 없나요? 엄청 많죠. 아니 무당도 동방대학원이라는 데서 이제 있어요? 어떤 정규 4년제 코스는 아니고 교육원이라든지 뭐 수료하는 코스로 그런 코스는 있네요. 네, 그런 게 있기는 한데 정규 대학교는 없고. 네,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뭐 내가 여기서 4년제를 나와서 전문적인 공부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가 아니라 원론적인 문제로서 무당들이 사회에서 이번 대선에서도 보셨다시피 일방적으로 무시를 당한다는 어떠한 것들 그런 거에서 그거죠. 우리가 옳고 너네는 틀려. 상당히 1차원적이고 원론적인 관점에서 무당들을 무시를 하는 거고 자기네 종교에 대한 어떤 기득권의 주장과 우월주의에서 오는 일방적인 그 무시인데 저는 얘기를 하죠. 너네 교리, 기독교 교리, 바이블 놓고 얘기했을 때 저는 나름대로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느 정도는 알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기독교하고 무속 자, 교리적으로 나하고 얘기를 해보자. 뭐 목사님, 전도사님 저하고 얘기해 보십시다. 일단 그 영통한다는 방언을 한다는 하나님과의 소통함에 있어서 당신 방언할 줄 아십니까? 나 방언 아직까지도 할 줄 아는데. 그리고 교리, 성경에 대해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한번 우리가 그 원론적으로 교리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요? 토론을 해볼까요? 라고 했을 때 저 꿀리지 않을 자신이 있고 영성에 대해서 그 다음에 믿음에 대해서 어떤 성직자라는 각자의 포지션은 다르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확신 내가 믿는 신에 대한 당신은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있느냐? 난 자신 있다라는 거에 대한 자신감 그런 거에서 저는 좀 당당함이 다른 무당들하고 좀 있기 때문에 제가 늦게 무당이 되어서 이 세계에서 애동이라는 그 칭호를 씁니다. 얼마 되지 않은 신인 무당들에 대해서.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윤석열이가 뭐 정치 오래 해서 대통령 됐나?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그 선거 때 아까 선거와 관련된 정치인 이런 부분과 관련된 공수는 대부분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마치신 것 같아요. 저는 거의 다 맞았어요. 그럼 앞으로 지방선거에 나오는 사람들은 조 선생님한테 가면 불안이 많이 해소되겠네요. 근데 제가 손님을 가려서 받아요. 제가 원칙이 있어요. 무당으로서. 억만금을 줘도 전화로는 상담하지 않는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라고. 그때 라이브여야지 되는 거죠. 목사님들이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 이거를 진행하다가 진짜 영이 없는 가짜 목사들 말고요. 진짜 영이 충만한 목사님들은 제가 오늘 이러한 그 개떡이라는 설교를 준비했는데 하다 보니까 인절미 설교가 나옵니다. 그거는 영이 그때 임하면은 분명히 그때는 그 라이브로 정치는 뭐 살아있는 생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예배 또한 그렇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점을 볼 때도 전화상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근데 앉아서 우리의 모든 오감을 교감하면서 얘기를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가끔씩 그 짐의 그 조상, 귀신이죠. 그분이 저한테 빙의가 돼서 실려서 얘기를 해줄 때도 있고, 저희는 직위라고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사람을 만나야 그 사람에 대면하고 대해서 봐야 되는 거죠. 근데 뭐 전화로 띡 해갖고 요새 그런 게 많아요. 전화 상담. 온라인 상담. 근데 저는 그거를 안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 할머니가 절대 그거 하지 말라 그러셨거든요. 아니 안 보고 어떻게 목소리 듣고 오네? 근데 그런 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원칙적으로 과천에 살고 있는데 과천 사람들 어디서 오시나요? 그래서 과천이라고 그러면 일단은 저는 예 제가 시간이 안 되네요. 왜냐? 과천에 이제 처음에는 뭐 내 지역사회인가 당연히 뭐 무당됐다 뭐 했다 하니까 그런 속설 있잖아요. 얼마 안 되면 야 용하다더라 뭐 애동이 뭐 영검하다더라 해서 그런 속설 때문에 많은 손님들이 오셨는데 이게 아는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맞추게 되면 야 우리 쟤 다 알고서 어서 정보 듣고서 아는 처지 얘기하는 거지 뭐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10개 중에서 9개 맞춘 거는 공이 없어요. 하나 틀리면은 완전히 그 9개 맞춘 그것까지 없어지면서
아니 10배, 20배의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구설수가 뒷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인간들의 본성이나 어떤 그 기본 어떤 성품이라는 게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과천에 사는 사람들 좀 웬만하면은 저는 상담 꺼리고 있고 전화 상담 절대 안 하고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냐면 그 유흥업소 같은 데 있잖아요. 유흥업소. 유흥업소가 밀집이 돼 있는 데 가서 보면은 그 이색적으로 그런 데서 점사 그 깃발 영업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여기도 성남도 지금 이제 그 이름이 좀 중동 쪽에 가보면 그쪽 업종이 이제 퇴색되긴 했지만 뒷골목으로 가면 다 그 깃발이 휘날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 뭐 그분들을 무시하거나 하는 건 아닌데 그 유흥업소에 있는 분들은 돈을 좀 어떻게 보면 쉽게 벌잖아요. 쉽게 벌기 때문에 쉽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술 먹거나 그럼 재미 삼아서 야 저기 뭐 있는데 뭐 무당집인 것 같은데 야 우리가 점이나 보자 뭐 재미로. 그래서 그런 사람들 돈 빼는 거 참 쉽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돈벌이를 목적으로 이제 그 편한 어떤 장소를 상업적으로 이제 하는 분들인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 오시면 우리 할머니가 입 꾹 닫고서 그 공수가 돼 인색하세요. 그런데 정치에 관련됐거나 뭐 공무원들 승진에 관련된 거는요. 아주 신이 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문제가 아시다시피 공무원들이 쪼잔해요. 그리고 정치인들도 이게 참 상당히 그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저는 돈 되는 정치인들이나 공무원들 상대로는 돈을 못 벌어봤어요. 이게 진짜 그 오징어 게임에 보면은 그 유리로 된 다리를 건너는 게 나오잖아요. 강화 유리와 일반 유리이기 때문에 잘못 디뎌서 일반 유리를 디디면 그냥 밑으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게 있는데 저도 그런 심정인 거예요. 정말 나는 살얼음판을 디딘다고 하잖아요. 한마디 한마디 내뱉을 때마다 살얼음판을 디디는 심정으로 공수를 주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너무 가치 없이 자판기에 놀라서 커피 한 잔 빼먹는 식의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그래요. 뭐 어쩌겠어 물어보면 내가 자판기니? 저는 그래요. 그리고 뭐 와갖고 돈 5만 원, 저는 5만 원, 저는 기본 10만 원이거든요. 상담료가. 5만 원을 내놓고 점을 보면은 제가 그런 말이에요. 아주 뭐 돈 5만 원 내놓고 팔자를 고치시려고 그러신다고. 정말.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복제라는 거죠. 이 무당들의 이게 뭐냐면 스스로의 퀄리티를 너무나 낮췄다는 거죠. 부담 없이 얘기해서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식의 그런 무책임한. 이번에 그 1억씩을 받고서 이재명 구설해준 그 무당도 그런 거고, 유튜브에 나와서 많이 방송을 하는 그 무당들 있잖아요. 그 책임 어떻게 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들이 자기가 불안하니까 거기서 그 잠시 위로를 받는 것이 그 보는 사람들 그걸 절대적으로 그렇게 확신을 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제가 봐서는. 그러니까 의뢰하고 보는 사람들도 부담 없이 즐기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부담 없이 얘기해서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최소 왔을 때 3만 원, 5만 원은 벌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각자 추구하는 것들은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영역은 이제 돈의 문제는 아닐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돈이 중요하다는 건 아니죠. 내 인생을 저당 잡혀서 가는 이 길인데 한마디 내뱉을 때마다 얼마나 고민하고 신중을 기해서 내뱉어야 하는 것이 무당들의 진정한 모습일 것이며 그리고 100%라는 건 없기 때문에 어디에서 실수가 뭐 실련해서 주시는 말씀이 오다 배달 사고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잘못된 경우도 있지 100%일 수는 없다라고 저는 정말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오차가 발생했을 때 어떤 거기에서 무엇이 잘못됐을 때는 적어도 고민하는 모습은 가지는 것이 진정한 어떤 이 성직자 우리 무당들의 모습이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는 무당 세계에 대해서 새롭게 좀 여러 가지 알게 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조 선생님 같은 경우 특히 정치, 지방 선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수 부분을 대부분 마치 제가 이번에 이제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그 공수도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 6월 지방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송을 계기로 해가지고 지방선거 때 조 선생님의 주가가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오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기 대표님 그 정치에 대해서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은 상담료 기본 30만 원. 그거는 돈으로 계산할 수는 없고. 아니 돈으로 계산해야죠. 저는 그 손님들 오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내 인생을 저당 잡혀서 이 길을 가는데 나의 어떤 공수나 예언으로 인해서 당신이 어떠한 큰 그 이익이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성공보수 내라.
야, 변호사는 성공보수 주면서 왜 우리 무당들은 더한 거에 대해서 목숨 걸고 얘기를 하는데 너네들 안 되면은 사기다 뭐다 와서 난리치지 않느냐. 변호사 성공률 100% 없는데 원하는 어떤 결과가 안 나왔을 때 변호사한테 사기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 그 사람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찍소리 못하면서 무당이 만만하냐? 저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무당들 스스로가 본인들의 위상을 격상을 시키고 또 자기네들이 그런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스스로 정말 각성하고 반성하면서 노력을 해서 본인들의 각자 퀄리티를 저는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각 부문에서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오늘도 이제 장시간 토크쇼를 진행했는데, 이제 핵심은 말씀하셨던 대로 이재명은 승천하지 못하는 인물가 될 것이다. 마치는 게 이제 주요한 부분 같고, 네. 앞으로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여러 가지 좋은 공수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좀 방송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랜 시간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